첫 번째가 병원 치료와 병행하라예요. 요즘 병원 치료 안 받으시는 분은 없어요. 안 걸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암에 걸렸는데 병원 치료를 안 받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무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안이 없어요. 자연 치유를 해봐야지. 자연 치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연 치유 공부하는데 한 1년 걸려요. 그 1년 사이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1년 공부해봤자 1년도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1년 공부해봤자 내가 공부한 게 정답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어요. 그걸 열심히 하면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 치료는 다 기본적으로 요즘 받으시죠? 받고. 근데 이 병원 치료 받으시면서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식사 관리하세요. 그러면은, 의사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또는 방사선 치료 끝나고 할래요. 항암 치료 끝나고 할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방사선 치료 끝나고 항암 치료 끝나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안 주어져요. 현실적으로요. 의사들이 환자분들을요 거의 끝까지 붙잡아놔요. 끝까지 붙잡아 놓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 다 끝나고 나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죠. 수능 끝나고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런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똑같아요. 각종 이렇게 병원 치료 받을 때가요, 우리 몸이 암하고 가장 심하게 싸울 때예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몸이요. 암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예요. 병원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식사 관리, 운동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할 때는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가 나중에 항암 치료 받고 나서는 몸이 많이 상해 있잖아요. 이럴 때 열심히 한다. 면역력이 바닥나 버리면은요. 나중에 그 바닥난 면역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물물이 바닥나면은 조금이라도 물이 있어야지, 마중물이 있어야지 물을 채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병원 치료 받으실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이 식사 관리 아까 기본 개념 아까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요. 병원 치료를 지금 못 받는 상황에서 식사 관리만 가지고 암을 이겨내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글을 써놨는데 병원 치료 받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신 분들 많아요. 여기에 맞춰서는 또 다른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해요.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한다든지 이런 거는 개별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그 내용에다가 자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응용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병원 치료를 받을 때는. 근데 그게 헷갈리시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예, 그래서 병원 치료하고 꼭 병원 치료 받을 때 병원 치료만 열심히 받는다. 이건 남하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남하고 똑같이 해서 암 못 이겨냅니다. 대부분 다 두려워서 내가 다른 걸 하는 게. 근데 병원 치료 안 받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 치료 받으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200일 동안.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200일. 201일째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요. 아까 했던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암과의 동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한가한 소리입니다. 실제로. 암과의 동행은 평생 암 환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며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하세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암과의 동행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요. 살아서 나는 암과의 동행을 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암과의 동행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암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는 암은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동행하겠다고 암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행 이런 거는 다 무시하세요. 꼭이요. 무시하시고 200일간 뽕을 뽑으셔야 돼요. 완전히. 평생 암 환자로 안 사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암과의 동행은 잊어라.
그럼 200일간 우리 기간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100일, 100일. 그러면 목표를 설명을 드릴게요. 암이 막 진행 중이에요. 암의 특성은 양성종양 플러스 성장이에요. 근데 양성종양은 그 고깃덩어리죠. 그냥 말하자면 조금씩 위험하지 않은 고깃덩어리인데, 이 암에 있어서 이 성장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암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암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이 성장 과정 자체에서 자기한테 이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우리 몸을 계속 바꿔줘요. 그럼 거꾸로 우리 몸은 계속해서 불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불리해요. 그래서 암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다 초점을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일간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식사 관리하고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암 자체가 내일부터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정말 좀 그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병원 갔더니 암이 더 커져 있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0일 정도 노력하면 암이 멈추나요? 이 세상에 그러면 암이 뭐가 무서워요? 100일간 단식하면 되지. 그렇지 않고요. 암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요, 성장 속도가 줄죠. 그러니까 첫 번째 100일의 목표는요, 암이 예를 들어서 가속도 개념이죠. 암이 성장을 하루에 10씩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100km의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걸 0으로 암을 멈출 수는 없어요. 내가 100일 정도 노력해가지고요. 대신 얘가 한 50 정도의 힘으로 달려가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30 정도의 힘으로 달려가게. 아니면은 100인데 내가 한 70 정도로만 하더라도 그 첫 100일 동안에는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힘들어요. 원래 100으로 달려가던 애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더 빨라져요. 암 자체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성장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조금씩 자라던 놈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퍼져서 돌아가시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속도를 한번 줄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 첫 번째 100일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 100일이 지났을 때는요, 암 자체가 기세가 한번 꺾여가지고 성장 속도가 줄면은요,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게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암 자체가 100의 힘으로 달리다가요, 50에, 예를 들어 한 80 정도의 힘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내 몸 상태는 그래도 조금씩 나빠지지만 나도 걔하고 싸우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암이 100의 힘으로 막 밀어붙이던 게 조금만 줄더라도 내가 느끼는, 예를 들어 통증 같은 경우도요, 0이 돼야지만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통증이 10이면은요, 통증이 8만 되더라도 안 아파요. 그때부터는요. 그리고 내가 싸우는 힘이 또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100일의 목표는요, 암의 성장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일 있다 가면은 암은 좀 커져 있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암의 성장 속도를 줄이는 그 방법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100일 동안. 그 나머지 100일은요, 이거를 노력을 했어요. 우리의 노력은 누적이거든요. 이 누적된 앞에 100일에 내 몸을 바꿔낸 그 힘, 탄력을 이용해서요, 뒤에 100일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요, 200일이 끝났었을 때 암의 성장이 멈춰야 돼요. 그때는 속도가 진짜 0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200일 지나면은 암은 커져 있겠죠. 그죠? 대신, 그때부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고깃덩어리하고 똑같아요. 양성종양. 그러니까 200일 정도 돼야 돼요. 실제로요. 제가 환자분들 보면은요, 200일 정도 딱, 진짜 빠르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00일만 해도 해요. 이거를요. 암의 성장 자체가 딱 멈추는 순간, 암은 고깃덩어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암은 조금 커졌는데 모든 혈액 검사라든지 종양 표지자가 다 정상으로 바뀌어요. 대부분 다. 그리고 컨디션이 엄청나게 몸 컨디션이 좋아요. 자신감이 막 생기고요. 얼굴색도 바뀌어 있고. 그래서 우리 200일의 목표는요. 결론적으로는 앞에 100일은 성장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뒤에 100일, 200일 합쳐가지고요. 암 자체를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암은 언제 없어져요? 이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대부분 다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크기로 내가 200일간 암이 딱 멈춰 있어요. 그러면은 팽팽하게 암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하고 계속해서 팽팽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는 자기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 거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 보통 지금 병원 치료 못 받으시는 분들 예전에 그런 분들 했었을 때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없어질 때 보통 한 달, 2달 정도 만에 이렇게 확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없어질 때는 한두 달 만에, 빠른 분들은 한 1, 2주 만에 없어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암 중에서도 이렇게 직접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암이 이제 피부 쪽 암하고요.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한 200일 정도 노력을 하신 다음에는 암 자체는 그대로, 사이즈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내 몸 상태는 정상하고 똑같이.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무리하시면은 다시 얘한테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정상적이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때 활동을 다시 이제 재개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막 몸이 좋으니까 그동안에 뭐 안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말년병장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서 이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무리를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특히 무리를 많이 하는 게 운동 쪽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더 건강해져 보자. 술 담배는 잘 안 하시죠. 그래도 겁이 나니까. 근데 암이 그대로 있는데도 몸이 좋으니까 운동하시다가 이때 망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은 말년병장처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관리는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몸을 그러니까 유리 조각 다루듯이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빠르면 1년, 길면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서는 시간을 정해서 이제 식사 관리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꼭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계시면은 시키셔야 돼요. 근데 그 시작에 앞서 가지고요. 나만의 특별한 바람 원인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나는 왜 암에 걸렸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술 때문인가? 담배 때문인가? 특정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근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주로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해결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애매한 상태에서 내가 200일간 노력을 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노력하기도 힘들고 이 특정한 바람 원인이 계속 존재를 한다면 암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겠죠. 이런 교통정리를 먼저 좀 하셔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왜 좀 억울하잖아요. 서글프고. 그거를 잘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자신만의 방향으로 먼저 교통정리를 시작하시고 나서 식사 관리를 하시건 운동을 하시건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200일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게 참 제가 여기다 동네 약국에서 종합구충제 사서 드세요.
이거 몇 년 전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한 1년에 한 번 드시는 거잖아요. 종합구충제. 뭐 암 환자를 위한 종합구충제가 있는 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동네 약국에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우리 예전에는 이거 다 먹었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깜빡하고 몰라서 안 먹는 것 같아요. 깜빡하고요. 예,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 꼭 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사서 드시는 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갑자기 강아지 구충제, 페나큐어인가? 뭐 이게 나와가지고 그 많이 문의들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구충제부터 먼저 드시고 강아지 구충제를 드시든지 마시든지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사람 구충제부터 좀 먼저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요 유의사항은 아까 지금 다 말씀을 미리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내 몸이 바뀐다라는 게 뭘까? 200일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떤 비유를 썼냐면요. 이 호수가 되게 잔잔하고 겉에서 보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낭만적이어도 실제로 그 밑에 보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진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나요, 실제로요. 제가 1990년도인가 91년도에 서울에 홍수가 한번 졌었어요. 아주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 동부 이촌동 앞에 그 고수부지에 그 뻘들하고 쓰레기 이렇게 치우는데 그러니까 파견이 아니라 그 치우러 나왔었거든요. 치우러 나왔는데, 이 이 쓰레기야 눈에 보이는데, 이 진흙이 한 1m, 2m 정도가 되는데, 그 진흙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닿기만 하더라도, 방일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이 힘들 정도로 이게 엄청난 쓰레기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몰랐던 거잖아요. 강 밑에 있었을 때는요. 강 밑에 있었을 때 우리는 강 위만 보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요. 잔잔한 호수에 태풍이 한번 이렇게 불면은요. 그런 밑에 쓰레기들 같은 게 다 내 몸에 그런 유해 환경들 같은 게 다 존재를 했으니까 암에 걸렸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깨끗한 물로 한번 바뀔 때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쌓였던 독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들 아니면 내 몸에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곱게 빠져나가진 않거든요. 한 번씩 문제를 조금씩 일으켜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 몸 자체가 아주 곱게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몸에 발진도 좀, 독소가 있으신 분들은 발진들이 많이 생겨요. 독소가 혈관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발진들이 생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졸리고 나른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아요. 졸리고 나른하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항암제는 그렇게 심한 부작용도 참아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 관리만 하더라도 먹는 게 바뀌면 내 몸이 바뀌면서 내 몸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도 이게 나쁜 일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먹는 거 하나 바꿔가지고 좋은 거 먹는 건데 나쁜 걸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사람들이 겁을 내요. 겁을 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의외로 많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래 가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내 몸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게 암 자체, 감기 평소에도 걸리셨잖아요. 근데 암 걸리고 나서 감기 걸리면 암이 다 진행됐는가? 암이 막 내 몸에 다 퍼져가지고 그럴 리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마셔야 돼요. 내가 좋게 변하는 데 있어서 나쁘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몸 자체에서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초반에 겪으신 분들은 좀 더 빨리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요. 미리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주저함이나 물러섬 없이
지속적인 치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